김경수 지사께서 못다 이룬 동남권 메가시티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님께서 수감되었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신 김경수 지사님의 뒷모습에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까지 경남도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과 당부 말씀을 남기는 모습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직자의 책임감을 봅니다. 특히 경남과 부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틈날 때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더니 자칫 자초될까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그 당부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오롯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 균형류들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역설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해 6월 17일 경기도와 경상남도 정책협약식 자리에서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에 대해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비단 비수도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수도권 국민께는 주거, 교통, 환경과 같은 일상의 위기가 비수도권 국민께는 소멸을 걱정하는 존재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지방이 소외되고 지방이 소멸해서도 안 될 뿐더러 비수도권 국민들께서 수도권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각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인재, 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성장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경기도 경상남도 정책 협약 정신을 잘 살려서 꼭 실천해 가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동서간, 남북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김경수 지사님의 뜻,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상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비상식적인 대통령 끌어들이기를 중단하십시오. 대선 불복 정치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김경수 지사 판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궤변일 따름입니다. 첫째, 비상식적인 대통령 끌어들이기를 중단하십시오. 드루킹 사건은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포털 댓글 조작 근절 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당 추천으로 출범한 허익범 특검의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끌어들이다니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지시 혹은 관여했다면 여당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까요? 이런 자충수를 두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둘째, 국민 무시, 대선 불복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촛불혁명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포털 댓글 조작으로 민심과 여론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엄동산안의 거리로 나섰던 1700만 주권자를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대선 불복의 밑자락을 깔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셋째, 정치 이전의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인격과 예의가 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믿고 임명해준 대통령이라도 짓밟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윤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로 끝까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런 식으로 되갚는 게 윤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입니까? 본인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대통령 공격에 나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의 대상은 아마도 윤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위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수사도 받지 않던 장모가 총장 사퇴 직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후원사가 급증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상식에 무엇이 더 어긋나는 것일까요? 하루빨리 허황된 망상에서 헤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윤 후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을 공격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현명하십니다. 자극적인 말 몇 마디에 현혹될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히 국민께 평가받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게 문자든 전화든 SNS 쪽지든 의견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제게까지 그러실까 이해는 갑니다만 커뮤니티와 카톡방 등을 동원해 일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에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합니다.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 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일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입니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 사회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당이 과연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더는 발목 잡는 탄핵 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의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의 법사위 양보 제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부리 등으로 상임위의 상임위처럼 불법 부당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님들께 법사위 양보 제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1000명을 제안드립니다.